안녕하세요. 훈민정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니키 헤일리와 도널드 트럼프라는 두 사람이 경쟁을 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고,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트럼프가 아마 공화당 후보로 나설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쨌건 1대1 대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니키 헤일리와 트럼프 이야기를 제가 영어 수업에서 연관지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니키 헤일리가 했던 지금 오늘의 가져온 문장들이 사실은 우리가 영어 문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편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배경 지식을 이해한다면 이러한 표현들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우리가 어법, 문법에 관련돼서도 함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니키 헬리의 안보관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런 표현을 하지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총 한 발 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뭘 알겠어. 이런 식의 표현이죠. 이 표현을 바로 니키 헬리가 했죠. he는 여기서 트럼프를 이야기합니다. 트럼프는 땅바닥에 결코 자야만 했던 적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왜 이 표현을 가져왔느냐? 바로 우리말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have pp라고 하여 현재 완료, 굉장히 어려운 단계로서 이해되는 영어 문법이죠. 일제강점기 이후로 영어 문법 체계에서 존재하는 일본인들의 그 영어 학습 이론을 가져와서 우리가 번역해 가지고 사용하면서 일본식 영어 표현들과 일본 어법, 그걸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표현들입니다. 어쨌건 영어나 외국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어법 관련돼서는 우리가 현재까지도 지배적으로는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함께 곁들여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배경 지식으로 트럼프 이야기를 했냐면은 트럼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신다면 그는 국방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 한 발 쏴본 적 없고 안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그런 경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오늘의 시점에 이르기까지 땅바닥에 결코 자야만 했던 적이 있었는가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오늘이라는 이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어 표현에서 have pp라고 표현되는 이 방식이 동사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면서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he가 has로 연결되죠. have 대신에 has를 씁니다. 그리고 had to는 보통 must의 뭐 과거형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이런 구조에서 본다면 have pp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pp라는 것은 과거분사라는 영어 문법 이론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과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쭉 연결되는 과정을 바로 표현하는 게 그 미국에서 혹은 영국 영어에서 존재하는 완료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말로 지금 완료라고 번역했는데 일본식 어법 용어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러면 have pp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런 문장들을 연결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 너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개념이죠. 우리말로 한다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혹은 살아 생전에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트럼프 나이가 77세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면 77년 살아오면서 오늘날까지 너 땅바닥에 한번 잡았어?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 땅바닥이라는 거는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야전 침낭이라도 해놓고 지금이 또 혹한기 훈련을 하는 시기지요. 그러면 겨울에서 텐트 쳐놓고
맨땅에 침낭 하나 덮고 자본 그런 경험들, 이러한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경험이 오늘날에도 이어졌고 오늘날까지라도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have pp라는 걸 여러분들 혹시 영어 문법에서 본다면 옛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평생에 걸쳐서 혹은 지금 이 시점까지 포함해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말로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이야 이 말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말이야. 그리고 never라는 말을 사용했죠. 그러면 never가 되니까 결코 sleep, 잠자다라는 뜻이죠. 그럼 너는 결코 지금까지 자본 적이 없지 않느냐? He has never had to sleep.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발음의 원리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발음되느냐? 여기에 as는 z 발음에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의 V 소리는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로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이 발음은 never 이렇게 V 발음에 해당할 때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또한 had to 이렇게 가는 발음에서 D와 T는 거의 같은 위치에서 발음이 됩니다. 이럴 때 유용한 발음 표기가 바로 이렇게 받침으로 표기하면 한국인들은 거의 이 소리를 had to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말에 없는 영어의 V 소리는 비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낸 이 발음에 주의하셔서 발음하면 되고요. He has never had to 그 다음에 sleep 여기까지 한 번의 호흡으로 연결해서 발음하면 됩니다. 그 사람 트럼프는 땅바닥에 자본 적이 없다.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He has never had to sleep 이렇게까지만 표현하는 것이죠. 이 글자 표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발음을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땅바닥에 해당하는 표현이 바로 영어에서 이러한 on the ground 이 ground 발음을 보면 G하고 R이 자음 두 개가 겹쳐 있습니다. 이 발음 사이에 일본인들의 언어 원칙을 적용하여 의 발음을 넣는 모음을 추가하는 방식을 하지 마시고 G를 기억이라고 하고 R을 로 발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빠르게 거의 동시에 발음한다고 생각하시면 ground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N과 D는 니은과 디귿으로 표현했습니다. 물론 우리말 디귿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목젖이 울리는 소리라는 영어 발음의 특성이 있긴 합니다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ground 운까지는 명확히 소리를 내고 마지막 D에 해당하는 소리는 흘리듯이 약하게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첫 글자의 자음이 겹치거나 받침의 자음이 겹칠 때 이러한 표기 원리를 한국인들은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받침 표기 원리로 소리의 호흡을 연결시키는 글자 표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훈민정음이 가진 글자 표기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지요. 알파벳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모든 음소를 나열하는 방법이고 훈민정음 표기에서는 소리 호흡에 맞춰서 자음과 모음의 배열을 정확하게 구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땅바닥에 결코 잡은 적도 없지 않느냐? 이 글자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e has never had to sleep on the ground.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이 has known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never가 없다면 뭐 이해했다, 알았다, 뭐 이 정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never가 있기 때문에 결코 당신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거에서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알지 못하고 이해 못한다 이 말이죠. He has never known how to sacrifice. 자, 원래의 이제 영어 문법 이론 체계에서는
이렇게 의문사, 투부정사라고 해가지고 또 문법 이론 체계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렇지만 영어 표현에서 이렇게 to를 쓰게 되는 것은 영어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그겁니다. 영어 문장은 어떤 접속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혹은 의문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명확한 단어들이 존재한다면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he has never known까지만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그는 결코 이해 못한다 이렇게 하고, how to sacrifice, 어떻게 하는 것이 희생하는 것인지, 이런 의미입니다. 희생이 무엇인지 당신이 알 턱이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한 희생이라는 게, 당신은 그러한 경험도 없이 안보나 이러한 국가와 민족에 대한 희생, 이런 것에 대한 개념 없이 어떻게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느냐. 제복을 입은 자들의 소중함, 제복을 입은 자들의 존중, 이런 것들을 당신은 기억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러면은 how to sacrifice, 이 발음을 보면 F 발음이 있습니다. 앞에서 he has never, 여기까지는 설명을 했으니까 생략하고요. known, know라는 단어의 과거 분사라는 것이죠. 영어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과거 분사까지 또 외워야 돼, 뭐 이렇게 되는 과정이죠. 동사의 변화형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사에 ed가 붙는 형태이겠지만, 영어가 워낙 다양한 언어 환경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동사의 변화형이 변화하면서 꼭 ed만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known에서처럼 know라는 단어에 knowed가 아니라 known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생겨났죠. 이런 과정들이 바로 이제 영어 학습에서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과정이기도 하죠. know라는 단어만 알면 되겠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에 has라는 단어가 동사인데 know라는 동사가 또 쓰인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의 충돌, 동사를 두 개씩이나 쓰는 이 충돌을 방지하는 방법으로서 과거분사,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또한 how로 시작해서 이렇게 의문사에 해당되는 단어들이죠. O, W, 1H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이런 단어들이 오면서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의미하는 동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되어서는 제가 기초 영문법이라고 해서 아래에 동영상에도 올려놓은 바가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동사를 알면 굉장히 편하게 동사의 변화형까지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acrifice, 이 발음에서는 F 발음이 있어서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표현했고요. 받침 표기 원리로 이렇게 시옷을 받침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군인으로서의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사한 소방관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의 희생, 이런 경험이 없는 당신이 이해할 턱이 있느냐, 이런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죠. 그럼 당신이 안보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가장 당신이 안보에서 경험한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은 있을 턱이 없고, 당신의 경험이라면 아마 골프장에서 골프공에 맞는 것이 당신이 경험한 가장 위험한 순간일 것이다. 여기에 대한 표현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자, 제가 니키 헤일리의 문장을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여기에는 정말로 많은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 배우고 일본식 영어 문법 이론 체계에서 표현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장들이, 단어는 굉장히 단순한데
실제로 이 문장을 우리말의 완벽한 형태로 번역하기 위해서 각각을 쪼개고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또 어려운 문법 용어를 이해하게 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된 것입니다. 우선 몇 가지를 함께 설명드린다면 이런 거죠. The most harm 여기까지가 먼저 하나의 구조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이 단어들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용사의 최상급이라는 표현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most가 가장이고 그 다음에 harm은 harm이라는 단어는 해를 끼치다, 위해를 가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여기서는 형용사의 역할로 하니까 형용사여야만 최상급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위해받은 것,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느끼는 그것, harm은 해, 위해,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 뭐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문장인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자체가 또 명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 구조가 바로 이 the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고요. the는 기본적으로 명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형용사에서 볼 수 있는 most를 가장 큰 이렇게 이해하고 위해를 명사로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위험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he는 역시 트럼프고요. 트럼프가 has probably had 여기서는 이제 never라든가 이게 확신에 찬 말은 아니지만 아마도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확신은 아니고 아마 이 정도겠지 뭐 이런 표현입니다. have pp가 역시 사용돼서 완료겠죠. 아마 트럼프 당신은 말이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했던 것은 말이야 이런 표현이 되겠죠. is getting hit 제가 영어의 다양한 어법 이런 표현들을 제가 설명을 한다고 하면 일본식 영어 문법 이론으로 전체를 전부 분석하고 해결한다면 아마 10시간, 20시간이 걸릴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찌됐건 여기에서 본다면은 그가 아마 경험한 가장 위해를 받는 것은 이다 이렇게 되겠죠. getting hit 처음 맞는 거야. 뭐에? by a golf ball 골프공에.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골프공에 쳐맞는 것 정도가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거겠지.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에 대한 발음은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죠. The most harm he has 영어의 z 발음은 세모 모양의 글자로 표현했고요. 마찬가지로 자음이 두 개 겹쳤을 때 첫소리에서도 역시 자음을 겹쳐서 표현했습니다. Probably 이렇게 되겠고요. 앞에서처럼 had 이 부분도 had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침으로 표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z 발음이 나왔기 때문에 세모 모양의 글자로 했고요. getting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 t가 리을로 소리 나기 때문에 getting 이렇게 발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빠른 발음일 때는 getting hit 이렇게 연결되겠죠. getting hit by a golf. 그 다음에 golf F 발음이 들어있죠. 받침에 두 개의 자음을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gol까지는 강하게 발음이 되고 F에 해당하는 소리는 흘리듯이 약하게 소리가 날 것입니다. is getting it by a golf ball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를 제가 지금 제시하는 것은 실제로 제 동영상 중에서 단어를 기본으로 이해하셨다면 그 다음 과정에서는 실제 그들의 언어 표현 문장을 옮길 수 있는 글자 체계인가 하는 것이 또 중요하죠. 그러면 그 앞에서 배운 이러한 문장의 소리 체계 그리고 소리 표기 원리를 적용하여 문장에서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적합한 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표현했고요. 그러면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여기 내용에서 이제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에게 했던 이야기 중에 앞에 부분, 당신은 땅바닥에 잡은 적도 없고 그래서 희생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당신이 경험해봐야 맨날 양지만 쫓아서 세상 살아온 사람이니까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해봐야 골프공에 맞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표현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문장을 가져온 이유가 우리가 영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법 체계로서 등장하는 무수히 많은 논리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신다면 영어의 그 어법, 많은 어법 내용들을 아마 함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또 어떤 어법 체계가 들어가 있느냐면 접속사 when으로 연결되는 표현이 들어있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진행형 ing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죠. 진행형이 ing인가 여기에 대한 논란은 제가 잠시 설명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진행형은 ing다 이렇게 하는데 영어에서 동사의 변화형은 크게 봐서 ing를 붙이거나 ed를 붙이거나 아니면 to를 붙이거나 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동사가 이렇게 두 개가 충돌할 수 없고요. is와 sit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충돌할 수가 없습니다. 동사 두 개는 결코 같이 붙을 수 없다는 기본적인 언어 패턴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is를 왜 썼느냐? 이게 동사이면서 시간의 역할을 합니다. 시간 표현을 나타내죠. 앞에서 has가 바로 당신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이야, 이런 표현으로 했듯이 여기 is는 지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sit이 동사 두 개의 충돌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ing가 붙은 것이죠. 그러면 이 ing는 앞에 제가 기초 영문법 편에서 설명했듯이 이다 형용사의 구조라는 것이죠. 이게 동사의 형태였지만 형용사로 바뀐 것이고요.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ing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비동사가 있어줘야만이 시간을 표현하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is sitting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in a golf cart. 트럼프 당신이 골프 카트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밖에 나와서 뒤통수 맞는 게 아니고 그나마 안전한 골프 카트에 앉아가지고 있을 때 골프공 날아와서 맞을까봐 그게 걱정돼. 요 정도가 당신이 경험한 가장 위험한 순간 아니겠느냐.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그러면 접속사도 들어있고 진행형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들어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어법을 공부하실 때 경험하는 모든 내용들을 여기에 담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in a golf cart. 여기 F 발음은 이렇게 했고요. cart 이렇게 표현하는 발음. 받침의 리을과 티읕을 두 개 표현했죠. 그러면 car까지는 같이 발음을 하고요. 티읕은 흘리듯이 cart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니키 헤일리라는 당당하면서도 당찬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물론 11월 대선의 최종적인 후보로서는 가능성이 없지만 그분이 이야기한 트럼프에 대한 내용, 트럼프를 비난하면서 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담긴 의미, 실제 어떤 의미로 문장들이 쓰이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